이 세 가지의 루틴으로 정리를 해보는 거죠. 이것이 반드시 느낌표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답이 있다는 마음이 확신이 들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사실은 더 이상 고민거리가 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오늘은 불안 없애는 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왜 생기는가? 이것은 제가 이전에도 한번 다뤘던 주제인데요. 하나는 내재적인 요인이고요. 하나는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불안은 발생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재적인 요인이라는 것은 상황과 상관없이 내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무의식적인 생존의 불안, 그로 인해서 신경이 긴장되고 심장이 빨리 뛰어서 상황과 상관없이 불안감을 느끼는 그런 내재적인 불안인데요. 대부분 알 수 없는 불안, 그러니까 알 수 없이 불안이 생기거나 혹은 어떤 작은 상황에도 불안감이 증폭된다고 하는 것은 내재적인 요인 때문이거든요. 이거에 대한 것은 제가 본 강의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고정 댓글이라든지 영상 그 더보기란에 제가 링크를 걸어둘 테니까 보시고요. 오늘 이 영상에서 할 주제는 이 외부적인 상황에 대한 대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결국 내재적인 요인이 완화가 됐다고 하더라도 이 외부적인 어떤 상황에 대한 불안 해소,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면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불안이 완벽하게 해소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결국 이제 외부의 요인에 의해서 불안감을 느끼는 것은 어떤 상황을 우리가 인지하고 나서 그것이 이제 감정으로 느끼는 거죠. 상황을 인지하고 그것이 감정적으로 이제 불안으로 느껴지는 건데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우리가 불안을 느끼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근데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이유는 하나는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혹은 안 되면 어떡하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결국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생각에 기초하기 때문에 이 생각이라고 하는 뇌의 작용에 기초하게 됩니다. 뇌라고 하는 것은 내 생존을 위해서 예측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능을 하는 장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측을 한단 말이에요. 어떠한 내가 인지한 이 상황이 이렇게 안 되면 어떡하지? 되면 어떡하지? 이렇게 두 가지 상황으로 구분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려한 상황이 일어날까? 불안한 마음. 그 다음에 우려한 대로 뭔가 되지 않았었을 때 내가 갖는 어떤 페널티,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불안이 있을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을 그냥 그대로 두게 되면은 내가 내재적인 불안의 완화를 하는 방법을 모르는 상태라고 하면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생각이 굴러갈 수밖에 없고요. 이것은 스노우볼 이펙트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반복될수록 뇌에서는 피를 많이 필요로 하게 되고요. 심장에서 머리로 피를 계속해서 공급하려고 하면은 중력을 거슬러야 되기 때문에 심장에서 빨리 뛰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처음 시작했을 때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이렇게 안 되면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던 어떤 최초의 순간부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심장은 계속 빨리 뛰기 때문에 점점 더 부정적인 어떤 생각이라든지 불안감이 증폭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빠르게 이 외부적인 불안을 완화시켜야 된다. 여기서 이제 제가 주로 하는 팁을 알려드릴 건데요. 저는 반드시 why, how, what 순으로 이 생각을 정리해 봅니다. 내가 어떠한 불안감을 느끼는 이 상황을 이 세 가지의 루틴으로 정리를 해보는 거죠. 근데 이 why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가 되면 어떡하지? 뭐가 안 되면 어떡하지? 보통 이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뭐가 안 되면 어떡하지?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이 안 됐었을 때 그것을 왜 나는 불안하다고 느끼는가를 적어보는 거예요. 혹은 뭐 어떻게 되면 어떡하지? 어떤 상황이 내가 원치 않는 상황이 되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것이 나한테 불안을 주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적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반드시 why를 하게 되고요. 이 3단계 중에서 이 why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루 만에 안 끝날 수도 있어요. 정답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만 알 수 있거든요. 어느 순간에 돼서 내가 why를 끝까지 던져보게 되면은 물음표를 계속 던지는 거잖아요. 이것이 반드시 느낌표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느낌표가 뜰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것이 좋아요. 시간을 정해놓고 한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되게 깨끗해진 상태를 만들고 아침에 합니다. 아침에 하는 이유는요. 뇌가 그래도 가장 프레시한 상태이기 때문에 더 프레시하고 내 신경이라든지 이 불안함을 잠재워놓고 조금 더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만든 상태에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딱딱하고 긴장된 환경에서 하지 않고요. 조금 릴렉스한 옷을 입고 그다음 릴렉스할 수 있는 환경에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시간을 저는 정해놓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20분이면 20분, 30분이면 30분. 저는 이것을 경영 타임이라고 합니다. 경영이라는 것은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경영 타임을 정해놓고 이 시간 동안만 하는 겁니다. 이 시간 동안만. 이 시간 동안에 만약에 느낌표까지 치환되지 않으면 거기서 멈춰요. 오늘은 아무리 쥐어짜내봤자 대답이 나오지 않을 걸 아니까요. 이런 거랑 똑같거든요. 예를 들어 내가 스쿼트를 한다고 칠게요.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스쿼트를 하는데 내가 15개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허벅지에 힘이 다 소진이 됐어요. 그래서 16개 일어날 수 없는 정도로 이제 힘이 다 빠졌을 때 내가 그것을 구태여 계속 기를 쓰고 일어나려고 해봤자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쉬어야지만 다시 또 그 15개, 16개를 할 수 있을 만한 힘이 회복이 됩니다. 뇌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에는 지금 현재 내가 가진 정보로는 이 해답을 내릴 수 없는, 이 느낌표를 내릴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소화할 수 있도록 시간을 줘야 되고요. 이것이 재창조될 수 있도록 정보를 줘야 됩니다. 그런데 아침에 이렇게 why, 내가 마음 경영의 시간을 가져놓고 하루를 시작한다고 하면요. 우리 뇌는 무의식적으로 이거에 관련된 정보를 취합하는데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내가 몰입해서 하지만 나머지는 잊어버려야 돼요. 만약에 내가 하루를 살아가는 일상 중간중간에 아이디어가 떠오른다라고 하면 메모장에 적어놓고 내가 정해둔 시간에 이 마음 경영을 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why를 계속 던져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일이 안 되면 어떡하지? 이 일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나한테 무슨 타격을 주는가를 한번 고민해보는 거죠. 그게 이제 why인 거죠. 그러면 어떤 타격이 왜 나한테도 타격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가 라고 하다 보면은 점점점 마음의 본질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느낌표가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그때는 how to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나는 대처를 할 것인가? 최악의 상황이 나온다라고 가정했었을 때 how to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why 선에서 소멸될 수도 있어요. 느낌표로 나오고 그냥 이것은 내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구나. 이것이 나한테 불안감을 줄 요소가 아닌 거구나 라고 끝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뭔가 대처해야 될 것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제 how to 넘어가는 거죠. 자, how to 넘어갔었을 때는 이 고민 혹은 문제에 내가 대응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적어야 돼요. 모든 것들.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는 거, 하기 싫은 거, 할 수 없는 거, 누군가에게 의존해야 되는 거, 모든 것들을 느낌표에 다
적어보는 겁니다. how to에. 그랬을 때 이제 막 나열해도 돼요. 순서 상관없이 그냥 막 나열하는 겁니다. 최대한 다 적어야 된다. 이것이 how to에 제가 하고 있는 어떤 법칙 같은 거고요. 마지막으로 what. 그렇게 해서 how to가 정리되면은 지금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우선순위를 매겨나갑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해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 what 단계까지 오고 나서 내가 우선순위를 정리해서 무언가 행동하게 되면요. 그리고 이 안에 답이 있다라는 마음이 확신이 들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사실은 더 이상 고민거리가 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why, how, what을 했음에도 불안하다라고 하면은 그건 내재적인 요인 때문이기 때문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외부적인 어떤 대처와 상관없이 내재적인 불안 해소를 해야 되는 거고요. 결국 이 두 개는 붙어있지만 서로 이제 독립된 그런 기능을 한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요. 이 why, how, what을 절대로 생각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로 들게 되면요.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귀로 듣고 어떤 형이상학적인 것이 둥둥 떠다니게 돼요. 그러면은 전후의 관계라든지 이런 화살표의 관계, 흔히 말하는 인과의 관계를 우리가 뚜렷하게 알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어떠한 문제가 해결되려고 하면은 그것은 논리적인 구조를 갖춰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종이와 펜이 필요한 겁니다. 종이와 펜. 그래야지만 어떤 사건의 인과관계를 알 수 있고 정렬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논리를 가지고 올 수 있기 때문에 how to, what 이렇게 해결을 해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why, how, what의 논리 순서대로 하되 종이와 펜을 가지고 가장 뇌가 프레시한 아침 시간을 정해놓고 한다라고 하는 외부적인 불안 해소에 대한 공식, 법칙을 알려드렸고요. 지금까지도 제가 하는 것들이거든요. 이렇게 하게 되면은 제가 겪었던 가장 좋았던 부분은 뭐냐면은 실제로 너무 명확하게 해결되는 거. 형이상학적인 어떤 추상적인 두려움이 형이학적인 내가 구체적으로 해야 될 일로 바뀌게 되니까 마음이 편해지고 그로 인한 확신, 그리고 이것이 성취가 되었을 때 이 불안감이 완벽하게 사라지는 것을 보고 나서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라는 불안에 있어서 이제 더 이상 두렵지 않은 마음, 그런 것들이 생기는 장점이 있었고요. 가장 좋은 점은 뭐냐면은 이러한 문제를 하나하나씩 해결해 나갈 때마다 지혜가 쌓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의 도서관에 비법서 같은 책들이 막 쌓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 아 이것은 나를 레벨업 시켜주는 퀘스트 같은 거구나, 이거를 내가 끝내고 나면 나는 조금 더 성장하고 지혜라고 하는 힘이 더 강해지겠구나. 결국 세상에 살면서 가장 중요한 건 지혜잖아요.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지혜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점점 쌓이는 거구나. 강도가 높은 곳이 왔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운동을 할 때 많은 무게를 초보자가 들 수는 없잖아요. 근데 많은 무게를 들 수 있다라고 하면 그만큼 무겁고 리스크도 크지만 그만큼 내 몸이 받쳐준 능력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높은 강도의 어떤 시련이 왔었을 때는 아 내가 이제 이 정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되는구나 라고 기존이랑 다르게 불안과 반대로 자존감이 올라간다고 해야 될까요? 자신감이 더 생기고. 그래서 지금까지도 제가 애용하고 있는 방법이고 제가 강의와 이제 코칭을 진행을 하면서 이제 코칭을 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세요 라고. 그리고 반응도 너무너무 좋은 그런 방식이니까 꼭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